네, 데이터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ln 함수의 헬프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포뮬라나 데이터 이런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는 허트레이트입니다. 이거는 15개로 돼 있는데 관측값이, 근데 사실 그 age가 이게 팩터형이 아니고 뉴머리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원에서 배우는 하나는 컨티뉴어스이고 하나는 범주형이 아니고 지금 뉴머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주랑 같죠. 사실은 범주랑 같은데 조금은 이제 lm 함수로 피팅을 할 때 이게 범주형이냐 아니면 뉴머릭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원리로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일단은 둘 다 연속형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0 그리고 베타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ge가 하나 바뀔 때마다 y가 age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0.79만큼 맥시멈 허트레이트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석한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 결과물에 보면은 이제 아웃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출력할 때는 일부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코에피션트는 베타들이고 레지듀얼은 아까 잔차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 있고, 서머리를 하면 통계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아웃은 단순히 적합한 결과만 보여주고, 그 적합된 코에피션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게 서머리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은 그냥 산점도죠. 산점도고, 여기에 추세선을 AB 라인으로, 이 아웃이라는 아까 좀 복잡하지만 어떤 출력물이 담긴 거를 아웃이라는 것을 AB 라인에 넣어주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레지듀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 안에도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 관측값하고 추정값의 차이죠. 그리고 더하면 대부분 다 0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실제 우리가 허트레이트 데이터를 보면 30세랑 40세가 없죠.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 30세 없죠. 40세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합한 선에 있는 값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age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추정하는 값입니다. 추정값이죠. 실제로 추정값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형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age니까 이대로 계산을 하면 추정값이 y 햇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ln 함수의 헬프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포뮬라나 데이터 이런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는 허트레이트입니다. 이거는 15개로 돼 있는데 관측값이, 근데 사실 그 age가 이게
팩터형이 아니고 뉴머리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원에서 배우는 하나는 컨티뉴어스이고 하나는 범주형이 아니고 지금 뉴머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주랑 같죠. 사실은 범주랑 같은데 조금은 이제 LM 함수로 피팅을 할 때 이게 범주형이냐 아니면 뉴머릭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원리로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일단은 둘 다 연속형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0 그리고 베타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G가 하나 바뀔 때마다 Y가 AG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0.79만큼 맥시멈 허트레이트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석한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 결과물에 보면은 이제 아웃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출력할 때는 일부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코에피션트는 베타들이고 레지듀얼은 아까 잔차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 있고 서머리를 하면 통계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아웃은 단순히 적합한 결과만 보여주고 그 적합된 코에피션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게 서머리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은 그냥 산점도죠. 산점도고 여기에 추세선을 AB 라인으로 이 아웃이라는 아까 좀 복잡하지만 어떤 출력물이 담긴 거를 아웃이라는 것을 AB 라인에 넣어주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레지듀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 안에도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 관측값하고 추정값의 차이죠. 그리고 더하면 대부분 다 0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실제 우리가 허트레이트 데이터를 보면 30세랑 40세가 없죠.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 30세 없죠. 40세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합한 선에 있는 값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AG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추정하는 값입니다. 추정값이죠. 실제로 추정값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형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H니까 이대로 계산을 하면 추정값이 Y 햇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자, 이제 선형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형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는 선형이 거의 아닌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선형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스무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로이스 그러니까 이 로컬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써서 회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회귀 선분을 긋고 그 선분들을 연결하면 이제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추세선을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갈톤 데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갈톤 데이터는 부모와 자식들의 그 키를
이제 측정을 해 놓은 데이터인데 부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두 명의 평균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아마 그 단위가 0.1 단위여서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러팅을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주형 같이 돼 있죠. 범주형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제 알파를 이 알파라는 건 이제 선분의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이 투명하게 했는데 이렇게 진한 곳이 있고 투명한 것이 있는데 진한 곳은 여러 개가 겹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리니어 모형을 이용을 해서 적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합이 되겠죠. 결국 페런트가 크면 차일드도 크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 로컬 리그레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면 수행을 해서 이 코드는 이제 로에스 이게 코드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로에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씁니다. 포뮬라랑 데이터. 이거 디그리는 그 로컬 리그레이션 할 때 주는 파라미터고요. 이 x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리그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값을 가지고 A, B 라인을 그리면 그려주는데 로컬 리그레이션 로에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x 값들을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을 해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값들을 64부터 73까지 이렇게 20개를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이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predict라는 함수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 변환을 해준 거고 대신에 이 parent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갈톤 데이터에서 사용된 변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x 값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x 값들을 parent라는 이름으로 변환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여기 넣어주면 이 predict라는 함수가 적합된 모형에다가 이 변수의 이름을 가진 값들을 넣어서 y 값들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점선이 나온 거죠.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로컬 리그레이션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라는 거죠.